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어제 하락하고 오늘 올라오고 당분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의 말이 바뀌었죠.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지 마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받지 마라.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원유 수송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낮아야 유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직접 협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요것 때문에 약간 노이즈로 또 월요일 날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막 이렇게 급락하고 마이너스 4%뭐 프로그램 뭐 정지당하고 사이드카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면 매수의 기회를 잡아도 돼요. 소위 말해서 쫄지 말고 사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협상 쪽으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요게 다시 전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아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4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11일 날 체결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월요일 날 폭등입니다. 아무튼 돼도 좋고 안 돼도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또 들어왔죠. 1조 정도. 오전에는 좀 매도가 좀 셌는데 다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차익으로는 별로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비차익 보시면 한 약간 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수하게 주식을 매수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좀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물 매매 이런 걸로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순수하게 주식을 살려면 비차익 매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선물하고 상관없이 주식을 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여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차익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씩 지금은 이제 매도로 찍혔지만 코스닥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알테오젠 기업 설명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프리젠테이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공식 페이지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뭐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 8건을 체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머크나 산도즈나 뭐 다이치 산교,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젠, 글락소까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들과 꾸준하게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사실 이런 회사가 지금 주가가 안착돼서 안 움직인다, 고착됐다고 말씀드려도 되나? 그런 건 좀 답답한 모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회사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천당처럼 먹는 인슐린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이런 거를 좀 시장이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키트로드 SC로 시작해서 블록버스터급 SC 상품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한 4개 정도, 4개 정도의 상품화가 진행된다. 2026년에서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상품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2026년부터 30년까지 상품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열티 수입이 증가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세대 비반약 요것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 달 제형 가능성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데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시장이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이 비만 치료 시장이 커지면 커질지 더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항암제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게 비만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나중에 좀 이슈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ADC 분야예요. ADC는 아시겠지만 암을 타겟만 해서 암만 작용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이 짧게 얘기해서 ADC 기술인데, 요거의 전환점이 SC다라고 해서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ADC에서 가장 어려운 게 독성이에요. 독성 때문에 용량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워낙 심해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암세포만 타겟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그 용량을 늘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의 그 기술을, SC 기술을 쓰면 약물의 최고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독성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투여 효과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테스트 중인데, ADC 분야까지 전복된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또 커지겠죠. 그런 분야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ADC, SC의 패러다임을 전환이 될 수 있다. 에너투가 지금 유방암 치료제 요거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커지면 지금 키트로드 SC 분야 가지고 지금 2% 로열티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에너투로 4%대 이상의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월드 ADC 아시아 2026년 구두 발표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6월 달 정도 됩니다. 6월 달. 그래서 이렇게 6월 달에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상반기니까 추가 기술 수출 한 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ADC 아시아 발표가 또 있고요. 그리고 6월 2일에 또 스코어와 관련된 판결이 또 나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이 픽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오늘 보니까 연기금이 또 이틀 연속 많이 매도를 했던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재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위 말해서 막 4, 5천억씩 수천억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로열티가 본격화되고 현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상업화되고 매출의 성과가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특허와 관련된 PCR 결과가 6월 2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머크가 상당히 매우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머크하고 할로자이몬과의 특허 분쟁인 거지 사실 알테오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머크가 상당히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요게 정답이죠. 우리보다도 뭐 머크가 더 급한 거지 알테오젠하고 사실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요 확실하게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승 모멘텀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중대한 리스크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리스크라고 봤으면은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벌써 1분기에만 2건, 연말에 1건, 그래서 벌써 3건의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글로벌 파트너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 해봤지만 중대한 리스크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허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이게 뭐랄까 기술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공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거에 다 없앨 수 있는 특허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기술 수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에 ADC와 관련돼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면 ADC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몰려서 6월 달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구조 수익화 요거 이제 2%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은데
히트루드 SC 사례로 다른 회사까지 일반화시키는 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히트루다는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이걸 똑같이 다른 거하고 비교한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최근 계약들을 보시면 미들 싱글 그 정도의 그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4에서 한 6% 정도 이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주주가 신뢰했다, 아니 뭐 신뢰가 흔들렸다. 그래서 알테오젠 로열티로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6월 달에 빅 이벤트 회사의 어떤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ETF가 좀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ETF로 들어와서 의외로 또 그냥 ETF 때문에 동반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 삼천당 제약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의 ETF 거의 다 매도를 했죠. 요것 때문에 편입 종목을 축소. 제가 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요.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천당 때문에 데미지 맞아가지고 편입 종목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5개까지 축소를 했는데 45개도 많아요. 더 줄여서 한 30개 정도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좀 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매니저 교체한 거 아니냐라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냥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 이거 보시면 알테오젠의 비중이 한 3%대 3.6%에서 지금 한 5%대까지 좀 올라갔고 의외로 ISC 반도체 소부장으로 많이 좀 샀고요. 에코프로 OPM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비츠로셀 방통신 요게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사가지고 당한 거거든요. 사실 삼천전 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거기서 그냥 더 사가지고 수익 날려고 단타 치려고 자꾸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오늘 광통신도 500원짜리가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비추로셀도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주가만 보고 액티브하게 사면 안 되는데 주가만 보고 액티브 투자를 하고 여기 보시면 스피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임이 원래 옛날부터 투기적으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좀 이렇게 단타 위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종목 보고 이 포트폴리오 보고 따라 하시면 늦습니다. 얘네들은 워낙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액티브 K바이오 액티브가 또 저번에 생겼죠. 여기 보시면은 알테오젠 비중이 3%대에서 9%대까지 좀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한번 당해가지고 삼천당 제약이 그때 11%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싹 다 없애버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빵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번 크게 데미지 맞아가지고 코스닥 액티브를 보면 역시 삼천당 제약이 여기 6% 정도 상장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여기 또 ISC 올렸고 알테오젠이 3.6%에서 5.7%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광통신, 비추로셀, 실리콘2가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코엑트 액티브를 보면 수익률이 안 좋아요.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 큐리엔트, 리가캠 신규로 들어가고 알지노 신규, 파두 뭐 물론 이제 3월 달에 좀 중독 문제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뭐 큐리엔트를 제일 많이 샀죠. 성호전자는 뭐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엑트도 좀 변화를 줘서 종목을 좀 많이 줄일 거예요. 사실 종목을 많이 줄이고 집중하는 투자를 해야 액티브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할 바에는 코스닥 150 사죠. 이렇게 사서는 안 됩니다. 종목을 30개 안쪽으로 확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 액티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 그냥 종목 50개 80개 100개 사가지고 무슨 액티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실망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점점 없어질 때쯤 돼서 나중에 보면 수익률이 좀 꽤 괜찮아질 거예요. 종목도 많이 줄이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코스닥 액티브의 성과를 발휘할 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어젯밤에 나왔죠. 이거 예, 아사히 인텍하고 넥스피어 F를 독점 계약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좀 예, 많이 올라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레포트들은 나오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 넥스 바이오메디컬 이게 다 비공개해서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계약입니다. 요게 지금 6대 4 아니면 5대 5예요. 예. 판매되는 거에 뭐 여기 6이나 4 정도 가져가고 하나 이제 한 5대 5 얘기하는 데가 많은데 하여튼 뭐 최소 40%는 가져갑니다. 예. 그 정도로 상당 세계적인 기업과 예,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색전술 쪽에는 일본의 아사히인텍이 1위거든요. 그런 기업하고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한 예, 비중이 5대 5로 쉐어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계약금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밝혀지면은 또 올라가겠죠. 아무튼 상당히 좋은 계약,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 상당히 좋은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시장이 잘 몰라서 이거 못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 정도면 최소 20% 이상은 올라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츰 주가에 반영될 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기술력과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기술 수출을 한 거니까 기술 수출보다는 뭐 거의 그 페어링 쪽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계약이다. 예,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이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 모멘텀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뭐 9월달 계속 나와 있습니다. 중복 상장 금지, 뭐 상속 증여세, 물적 분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저 PBR 기업들 별력 공시 의무화도 나와 있고 딱지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고 뭐 신규 중복 상장이라든가 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여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가 아직 처음에 나오려다가 이게 뭐 이란 전쟁 터지면서 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4월, 5월 달 요때 지금 전쟁 문제가 좀 잠잠해질 때 좀 주가 탄력이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이거 좀 준비해 보시고 또 저 PBR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바람이 불면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선물은 거의 보합이네. 0.09 마이너스인데 거의 보합이고, 예, 알테오젠이 좀 시원시원하게 양봉이 좀 크게 나와야 이 변화가 좀 나타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질 만한 요인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디데이는 6월인데 6월 전에 코스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든다라고 하면 좀 출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뭔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하나 터져야 돼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양봉이 좀 세워줘야 된다. 지금도 바닥권을 아직까지는 못 벗어나고 있고 공매도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는 언제든지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벚꽃이 이번 주까지 지고 이제 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벚꽃 구경하시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